네, 안녕하세요. 일반 과제 2번 카이스 이독성 지수 자동 측정 프로그램 설계 및 개발 연구 팀장을 맡고 있는 교육과정 교과서본부 박태준입니다. 네, 저희 원내 연구진은 박은하, 류수경, 한정아, 함영진 선생님이 계시고요. 원내 공동 연구진으로는 최소영 박사님, 최소영 교수님, 변태진 교수님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텍스트 이독성이란 텍스트 읽고 이해하기 쉬운 정도를 의미하고요. 영어에서 비슷한 개념으로는 복잡도, 난도 등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독성 지수란 텍스트의 그 이독성 수준 정도를 수치화한 것을 의미하고요. 대표적인 영어권의 이독성 지수로는 렉사일과 아토스 지수 등이 있고요. 여러분들이 대형 서점에 가서 외석 코너에 이제 외국 서적을 보시면 책 뒷부분에 렉사일 지수는 얼마, 아토스 지수는 얼마 이렇게 각 책마다 이독성 지수가 표기가 돼 있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한글에서도 영어권에서와 같이 이독성 지수를 개발하고자 한 연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총 3개 연도 연구 중에 올해가 1차 연도 연구였고요. 1차 연도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및 중학교급 텍스트를 수집하고 각 해당하는 어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작업을 하였고요. 2차 연도인 내년에는 고등학교급으로 연구를 확대해서 고등학교 수준의 텍스트를 수집하고 그에 해당하는 어휘 DB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네, 3차 연도 연구에서는요, 이렇게 이제 초등학교급부터 고등학교급까지 구축된 총 어휘 DB와 텍스트 DB를 바탕으로 사용자가 직접 이제 입력하면 자동으로 이독성 지수가 측정되는 그런 이제 인터페이스를 웹페이지에 구축하는 것을 최종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1차 연도 연구 내용은요, 올해는 좀 전에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초등학교 및 중학교 텍스트 DB를 구축하였고, 그 텍스트에 포함된 어휘 등급화 DB 초안을 구축하였고요. 2차 연도 연구에서는 이를 고등학교 급으로 확대해서 고등학교 텍스트 DB 구축, 고등학교 어휘 등급화 DB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3차 연구 연도에서는 이러한 것을 종합하여서 카이스 이독성 지수 자동 측정 프로그램을 교사 등 교육 관련자에게 완전히 오픈해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유저 인터페이스를 구축하는 것이 최종 목적입니다. 네, 1차 연도 연구에서는요, 교과 텍스트 DB 구축을 하였는데요. 왜 이렇게 교육용 텍스트 DB에만, 그 텍스트에만 한정을 했는지 하는 좀 의문을 가질 수 있으실 것 같은데, 저희가 저작권 같은 문제 때문에 일반적으로 저자가 별도로 있는 그런 텍스트를 좀 수집하는 데는 좀 애로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우선 출발점으로 교육용 텍스트의 대표적인 교과서에 수록된 텍스트를 위주로 DB를 구축하였습니다. 그리고 후에 설명하겠지만 그 인공지능 그 적용을 위해서 이러한 교과서에 실린 텍스트가 실제로 그 학년 수준에 적합한지를 교사들이 한 번 더 수준을 평정하는 절차를 거쳤습니다. 네, 그리고 자동 측정 프로그램은요, 영어와 달리 이제 한글은 뭐 굴절어에 해당하기 때문에 전 처리가 좀 많이 필요한 언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적합한 텍스트 전 처리 도구를 설정하고 텍스트 전 처리를 한 다음에 어떤 요인들이 텍스트의 이독성에 영향을 미치는지 이러한 여러한 언어적 요인들을 추출해서 이를 자동으로 측정하는 인터페이스를 구축하고자 하였습니다. 네, 저희 텍스트 DB는요, 좀 전에 설명드린 대로 일단은 교과서에서 텍스트를 수집하는 것을 출발점으로 삼았습니다. 네, 일단은 국어, 사회, 과학을 그 대상 교과로 하였고요. 그 메타 정보로서 다양한 정보를 그 텍스트에 이제 이렇게 텍스트와 관련된 메타 정보를 수집을 하였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국어, 사회, 과학이라고 하니까 좀 분야가 한정적이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 각 과목을 다시 세분화하면은 이제 일상생활에서 나오는 것, 그리고 예술, 문화, 과학기술, 인문사회, 그리고 일반 사회도 사회, 지리, 역사 등으로 구분이 될 수가 있고요.
이건 또한 이제 올해는 하반기에 들어서는 세계사도 지금 현재 구축 중이라서 이 텍스트 DB는 계속 확장 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학도 지구과학, 생물, 화학, 물리 등의 다양한 분야를 골고루 수집하고자 하였습니다. 네, 그 평정 방법은요, 좀 전에 설명하겠지만 이독성 AI 적용을 위해서 교사 평정을 통해서 이 텍스트는 적정 학년 수준이 어느 정도라는 작업을 교사 2인이 이렇게 시행하는 절차를 거쳤고요. 네, 그 다음에 학생 평가를 또 실시하였는데요. 이 학생 평가는 왜 하냐 하면은 이제 검사를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선생님만 평정하면은 우리가 제대로 돼 있는지 좀 타당도를 이렇게 검증을 하기 위해서 이제 선생님들이 측정한 그런 텍스트의 난이도와 학생들이 실제로 시험을 통해서 나타난 난도가 일치하는지를 스피어만 랭크 오더라는 그런 통계적 절차를 거쳐서 검증하고자 한 것입니다. 네, 그리고 어휘 등급화는 기존의 여러 어휘 목록을 통합적으로 사용을 하였고요. 이 역시 가장 좀 최근에 여러 기존 어휘 목록을 통합적으로 장단점을 다 분석한 다음에 어떤 그 목록을 사용해야 가장 최적으로 그 텍스트 이독성을 설정할 수 있는지를 여러 검증을 거친 끝에 저희만의 어떤 독자적인 어휘 등급화 DB를 구축을 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자동 측정 프로그램 절차인데요. 첫 번째 언어 요인 선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텍스트 이독성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언어 요인을 먼저 선정을 하였고요. 좀 전에 설명드린 그 텍스트 전 처리를 통해서 이제 언어를 분석하였고 그 다음에 언어 추출을 하고 학습 데이터를 준비하고 그 다음에 모델 선정, 이건 모델 선정은 이제 딥러닝 방식의 그런 모델 선정을 의미합니다. 네, 그 다음에 모델 학습을 시키고 평가 분석, 만약 평가 분석을 해서 모델이 예측력이 떨어진다 할 때는 다시 모델을 선정하고 학습하고 평가 및 분석을 하는 방법을 계속 이렇게 반복을 하는 시스템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동 측정 프로그램 절차 중에 하나가 언어 요인을 추출하는 건데요. 좀 여기는 대표적인 것만 나왔고 저희가 이제 이독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가지 언어 요인 28가지를 선정하여서 그 중에 어떤 것이 가장 텍스트 이독성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습니다. 예, 요거는 이제 저희의 메인이라고 할 수 있는 AI를 활용한 자동 측정 모델 개발인데요. 입력과 출력이 있죠. 여기 입력은 텍스트입니다. 저희 연구에서는. 텍스트를 입력하면 출력, 여기서는 적정 학년이 나오겠죠. 그걸 입력과 출력이라고 하였고요. 이 가운데 어떤 모델, 이걸 수학적인 함수로도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모델을 생성해서 어떤 새로운 텍스트가 들어왔을 때 적정 학년을 바로 자동적으로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출력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네, 이제 예를 들어 설명하면 이게 인공지능이 개인지 고양인지를 판단할 때 개의 특징은 뭐지? 고양이의 특징은 뭐지를 이렇게 인공지능이 학습시키면 새로운 개 사진, 새로운 고양이 사진을 봤을 때 인공지능이 이것은 개 그림이다, 고양이 그림이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거든요. 저희가 이제 3학년 텍스트의 특징, 패턴, 그리고 중학교 2학년 텍스트의 전형적인 텍스트의 특징, 패턴을 학습시키면 이제 새로운 텍스트를 자동 측정 프로그램에 입력을 했을 때 이 AI가 자동으로 판단을 해서 이 새로운 텍스트의 적정 학년은 중학교 2학년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시스템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조금 인공지능, 머신러닝, 딥러닝이 좀 개념이 이렇게 헷갈릴 수도 있는데요. 인공지능이 가장 큰 상위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 규칙 기반, 그러니까 if, else 이런 식으로 뭐뭐이면 뭐뭐 하라, 뭐뭐가 아니면 뭐뭐 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규칙 기반 포함해서 모든 자동화를 인공지능이라 하는 반면에요. 머신러닝 같은 경우는 우리 연구를 예로 들면 이 텍스트에
평균 문장 길이는 얼마야? 어려운 어휘는 얼마가 포함되어 있어? 이런 정보를 가르쳐 주면은 기계가 스스로 학습하는 걸 머신러닝이라고 하고요. 딥러닝은 그런 정보도 필요 없이 그냥 로 데이터로 텍스트만 입력을 하면 이 인공신경망 기반으로 스스로 그 패턴을 찾아서 학습하는 약간 더 진일보된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왜 인공신경망이라고 하냐 하면 이 함수를 통해서 수학적으로 최종 출력을 내는 과정이 우리의 어떤 두뇌의 인공신경망과 약간 시각적으로 흡사하다고 해서 AI 이꼴 인공신경망 이렇게 부르게 된 것입니다. 네, AI를 활용한 자동 측정 모델 중에 세 가지 방법 중에 저희는 지도학습에 해당하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이 텍스트 학습 데이터 중에 이 텍스트는 3학년, 이 텍스트는 5학년, 이 텍스트는 9학년 수준이라는 정답을 미리 가르쳐 주기 때문에 지도학습에 해당하는 거고요. 비지도학습은 그런 거 없이 그냥 텍스트만 줘서 스스로 알아서 패턴을 찾게 하는 건 비지도학습이고요. 저희 연구는 지도학습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문제와 정답을 모두 가르쳐 준다고 되어 있는데요. 문제는 저희 연구에서 텍스트, 정답은 적정 학년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문제와 정답을 모두 가르쳐주는 학습이기 때문에 저희는 지도학습에 해당하는 AI 모델 개발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지도학습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대량의 데이터, 텍스트 데이터를 수집하고 거기에 해당하는 적정 학년을 태깅을 한 그 빅데이터를 입력을 하면 나중에 그 모델이 학습을 해서 새로운 텍스트를 받았을 때 이 텍스트는 내가 전에 학습했던 텍스트 중에 중학교 2학년에 가장 가까운 텍스트야. 이렇게 예측 혹은 판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여기 지금 약간 디지털 노동이라고 하는 작업이 저희가 왜 교사들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비용을 들어서 텍스트를 다시 재평정했냐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예를 들어 자율주행을 하려면 저기 보이는 건 트럭이고 저기 보이는 건 택시고 사람이고 이렇게 일일이 사람이 태깅을 해줘야 레이블링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AI에 입력한 모든 텍스트에 적정 학년을 이런 식으로 레이블링을 해줬기 때문에 사실은 AI 관련 연구에서 가장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부분이 바로 이 데이터 레이블링인데요. 저희 연구에서는 모든 텍스트를 교사 2인을 사용해서 평정한 부분이 바로 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개발된 모델이 제대로 성능을 발휘하는가 안 하는가를 이제 테스트하는 것인데요. 모든 AI 관련 연구는 데이터를 학습용 데이터 트레이닝 셋과 그걸 평가하는 테스트용 데이터로 나눕니다. 그래서 좀 더 저희는 좀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서 5겹 교차 검증이란 방법을 사용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파란 부분으로 된 폴드 1, 폴드 2 이런 식으로 된 부분이 테스트용 데이터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나머지 빨간 부분이 학습용 데이터인데요. 그러니까 모든 데이터의 일부분이 한 번씩은 테스트 데이터로 사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5개의 평균을 내서 모델이 성능을 측정한 것을 5겹 교차 검증이라고 하고요. 이를 저희 연구에서 사용을 하였습니다. 네, 저희 이제 성능 비교 방법은 mean squared error 방법을 사용하였고요. 이때 에러란 예측값과 실제 관측값, 여기서 실제 관측값은 교사가 평정한 학년 수준이 되겠죠. 저희가 연구 결과를 보니까 XGBoost 모델이란 거는 기계학습 모델이고요. 인공신경망을 사용한 딥러닝 모델, 그리고 이 두 개를 마치 그 자동차 하이브리드 같이 좀 병용을 한 모델이 또 있거든요. 그 모델을 썼을 때랑 이 오차의 값을 검증을 해서 어떤 모델이 가장 성능이 좋았는가를 저희 1차 연도 비교에서는 두 개를 같이 사용한 하이브리드 모델이 이 mean squared error가 가장 적게 나왔고요. 기계학습이 성능이 좀 가장 떨어지는 걸로 일단은 1차 연도 연구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자동 측정 프로그램이 어떻게 작동하는가를 보여주는 건데요. 이제 저희가 구글사에서 개발한 BERT라는 자연어 언어 처리 그 딥러닝 모델을 사용하였고요. XGBoost는
어떤 특정한 linguistic feature, 그러니까 언어 요인의 값을 넣어주면은 어떤 값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어떤 값이 가장 덜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런 정보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BERT 인공지능이랑 딥러닝이랑 XGBoost 머신러닝을 같이 사용한 이렇게 하이브리드 모델의 구조도를 지금 보여드린 겁니다. 네, 텍스트 분석 시스템은요, 사용자가 텍스트 입력을 하게 되면 언어 분석 모듈이 텍스트 전처리, 형태소 등을 분석을 하게 되고요. 여기서 언어 요인을 추출해서 자동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용자에게 이덕성 지수, 그러니까 적정 학년은 얼마이고 왜 그런 적정 학년 수준이 나왔는지를 자세하게 언어 요인을 통해서 여기는 어려운 단어가 어느 정도 들어가 있어서, 그리고 문장 구조가 어느 정도 복잡해서 이러한 적정 학년으로 판단되었습니다라는 정보를 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텍스트와 적정 학년은 다시 데이터베이스로 가서 계속 이 인공지능 모델이 좀 진화를 하게 되는 형식으로 되어 있고요. 요거는 이제 분석 결과 화면에 좀 하나의 장면인데요. 적정 학년을 보여주면서 사용된 어휘들이 어떤 어휘들이 있었고 어휘들의 난도는 어땠다라는 아주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해 주게 됩니다. 네, 그리고 교육 연계 제한 방안으로는요. 첫 번째로 그 학교 교육과정의 자율적 운영 및 맞춤형 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및 교과용 도서 편찬 지침 상세화를 저희가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교육과정에서도 좀 이독성 수준에 대한 안내를 좀 포함하는 것을 저희가 제안하였고요. 그 다음에 그 편찬상 유의점에서도 텍스트 이독성을 좀 고려할 것을 저희가 제안을 하였습니다. 저희 연구에서. 네, 그리고 두 번째 정책 연계 제안으로는요. 기초학력 보장 지원 교육에 적합한 교수학습 자료 선정 및 평가 자료 개발 지침 마련을 제안을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초학력 보장 지원 교육에 적합한 교수학습 자료의 이독성 수준 지침 마련하는 것을 제안하였고, 기초학력 진단 확인에 적합한 평가 자료의 이독성 수준 지침 마련을 정책 제안으로 제언하였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